네, 내란, 김건희, 차상병 이 3대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히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각각 후보 3명씩을 추천했습니다. 경찰은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요. 3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 전망 등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대 특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포가 됐는데 인원이나 비용, 뭐 메모드급이다,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이 특검 자체가 이제 최대 특검이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검사도 한 120명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견된 인원들, 특검보, 파견 검사 이렇게 따지면 3대 특검 자체가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이렇게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사실은 진행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또 이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최장 기간입니다.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하고 또 조국 혁신당 두 당에 이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이전 특검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례적인 특검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이 6명 추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공포를 했잖아요, 특검법을. 그럼 이제 3일 이내에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내란 특검의 이제 한동수 변호사인데 예. 저는 이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굉장히 척을 진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이가 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사 경험이 없는데 예. 그래도 특검으로 추천했고요. 네,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예. 그때도 이제 문정부 때 굉장히 요직을 거쳤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때도 예.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대척점에 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는 이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을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추천된 인물들이 사실은 지금 이 3대 특검 자체가 네. 윤 전 대통령을 목표로 삼고 타깃을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정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네. 과연 특검에 임명됐을 때 이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한 후보들을 보면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민준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네.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이윤재 명지대 이제 법학과 교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검 자체는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특검은 수사 경험이 있고 예. 수사를 좀 많이 해본 그런 특검이 잘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설사 특검 후보가 수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네. 특검보들이 특검보로 할지 이제 파견 검사에 있기 때문에 네.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예.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 본격적인 수사 시점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일단 준비 기간이 20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인원수도 네. 많고요. 또 사무실, 예. 인력 이런 걸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 특검도 사실은 이제 준비 기간이 20일이면 20일 안에 이루어진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30일, 40일, 경우에 때는 60일도 넘어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일단 추천을 했으니까 예. 대통령이 이제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특검이 임명되고 그다음에 임명이 되면 이제 준비 기간을 걸쳐서 준비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전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규모를 자꾸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검사 수만 해도 이제 12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가 2,000명 정도인데 5% 정도가 이런 어떤 단일 수사를 위해서 뭐랄까요? 수사단을 꾸리게 되는 건데 이로써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죠. 예. 이제 120명 수사는 제가 볼 때 이제 초임 검사랄지 이제 공판 검사가 오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수사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검사들이 사실은 파견받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명이면 사실 중앙지검의 한 절반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뭐 한 검찰청에서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검찰청에서 예. 어떻게 보면 착출해서 파견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검찰의 업무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예. 공판 업무가 됐건 수사 업무가 됐건 또 이제 송치 사건과 관련된 뭐 보강 수사 이런 면에서 있어도 피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수사 상황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차 소환 통보였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네. 한 30쪽이라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출석 의견서에 이렇게 뭐 30장이나 써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교사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사실이 소명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망신주기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예. 그래서 충분한 수사가 진전된 뒤에 이제 수사를 해라, 조사를 해라 그런 예.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면 조사하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이제 방문 조사에는 가능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소환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되면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움직임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죠. 네. 더군다나 뭐 2차 소환 불응이기 때문에 이제 3차 소환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3차 소환도 불응하게 되면 이제 강제 수사를 할 것인지 예. 강제 수사는 결국 이제 체포영장 집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파면당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면 조사로 가름을 하고 기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찰은 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강제 예. 수사, 강제 구인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해서 검찰에 이 사건 자체를 이제 송치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아마 경찰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예, 앞으로 좀 소환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혐의 때문인가요? 일단 아마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PC 이메일 예. 계정 삭제하고 이제 자료 같은 것을 폐기한 걸과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일단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뭐 증거인 대통령실 관련 자료를 파기를 고의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뭐 그건 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시를 하면 이제 직권남용이죠. 해서는 예.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이 될 수 있고 또 네. 국가재산을 이제 손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뭐 정진석 실장이랄지 이제 대통령실 측 입장에서는 예. 이제까지 관례대로 네. 뭐 초기화시키고 그래서 인수를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범죄 혐의 내용 자체는 네. 이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야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관건은 고의성 여부인 것으로 저희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청 폐지한 지금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도 있는데 발의가 일단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제까지 이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했었죠. 예, 그런데 이걸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검찰청 자체를 이제 폐지하고요. 기소만 할 수 있는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수사는 이제 검찰이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자체는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본부를 이제 신설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 중수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사 권한을 이제 그래 넘겨오겠다는 거죠. 예. 수사랑 기소를 그럼 분리하는 게 이제 골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뭐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부터 야당 시절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것이 예. 우리나라 이제 검찰이 너무나 이제 비대하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뭐 주장을 많이 했었고 네. 또 민주당도 전에도 이제 관련된 입법을 또 발의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주당이 지금 다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실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어쨌든 다른 의견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이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권한과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사 권한이 훨씬 더 막강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와서 새로 예. 중수청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장점은 이제 검찰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으니까 검찰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제 그런 취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버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수사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 중수청이 되면 이제까지 검찰이 수십 년간 해왔던 그러한 수사 권한이 예. 수사의 어떤 노하우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검찰은 그냥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고 준사법기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는데 이게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검찰과 그 중수청과 경찰이 달라질 게 없어요. 네. 똑같은 경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없죠. 자, 저희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